안녕하세요. 6월 27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 12시 한 40분 정도 됐고요.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 다우지수 0.16% 하락, 나스닥은 0.16% 상승, S&P 500은 0.15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버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국과 프랑스, 독일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프랑스가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좀 했네요. 자,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엔비디아가 1.7% 정도 하락 중에 있고, 애플이 2% 상승, 아마존 2% 상승, 테슬라가 3.2% 상승,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반도체 쪽은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 5시 반쯤 6시 정도 돼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.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,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점, 그거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보다는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보자,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, 자,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봤었을 때 4.3 소폭 좀 상승을 했네요. 4.2에서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좀 반등해 주고 있는데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원자재 가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유가도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었는데 여전히 좀 반등을 주진 못하고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. 천연가스도 한 3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. 뭐 구리 가격도 역시나 소폭 하락. 그리고 일단 다른 상품들도 뭐 크게 좀 변동성이 없네요. 그래서 이쪽은 크게 의미를 둘 것 같진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좀 체크해 보면 8,600만원, 9천만원대를 아직 뽑기는 못하고 있고, 위믹스 가격이 조금 상승했어요. 위믹스 가격이 상승한 거는 일단 뭐 7월 달부터 위메이드 쪽에서는 일단 코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뭐 게임이 일단 중요한데 게임 자체보다는 일단 코인 쪽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한 2,000원대 이상은 올라와야 됩니다. 3,000원. 예전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던 때가 이제 3,000원에서 뭐 4,500, 5,000원 이때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위메이드가 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고, 어제 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. 요거는 또 올라오게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뉴스를 좀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이제 새벽에 마이크론, 운명의 실적 발표 3대 포인트. 그래서 4분기 연속 월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이어지나, 요게 일단 중요하겠죠.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. 실적만 뭐 잘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치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2분기 HBM 판매량, 엔비디아 칩의 수요 가늠할 수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영향이 있나,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의 슈퍼사이클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이외에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는데,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금요일 날 적용이 되겠지만 대선 토론 있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지,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 마땅히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테마, 지금 대왕고래 이후에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좀 여기서 나올지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뉴스를 좀 넘어가서요. 대부 시스터즈 쿠키런, 모험의 탑, 이거 여러 번 말씀 좀 드렸죠. 뭐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, 이제 경제 방송에서도 다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인데, 유튜브에서는 제가 딱히 뭐 매수가나 이런 거 좀 드리진 않았어요. 그냥 좋다라고만 말씀 좀 드렸는데, 뭐 영상의 그런 성격상 뭐 매수가나 이런 거 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, 아마 이제 경제 방송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이런 거 좀 보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일단 게임 출시됐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지는데, 다운로드 순위, 인기 순위, 요게
좀 1위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침에 이제 크게 뜨고 나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동시호가에 좀 밀렸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시간 내로 1.9% 정도 좀 밀렸거든요. 상한가 좀 들어갔다 밀렸는데 내일 아마 좀 밀릴 수는 있고 여기서 이제 매출 순위를 좀 봐야 돼요. 매출 순위가 좀 잘 나와주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.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좀 이런 긴 장대 양봉 박스권을 좀 뚫어주면은 양봉으로 뚫어주면은 좀 더 갈 수 있다.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자리 구간이 딱 75,000원 정도까지를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. 75,000원 정도까지는 지난 영상 보시면은 75,000원까지 가능하겠다 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으면은 이제 뭐 갭으로 좀 떠서 더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요런 자리에서는 분봉상 지지선 자리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74,000원? 74,000원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지지 가격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간으로 밀린 게 74,500원이라서 아침 시가 자리에서 약간 좀 밀릴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밀렸다가 뭐 9시 한 10분 15분 이 정도 사이에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그때는 더 추세를 보시고 만약에 요 라인을 아침에 뭐 2-30분 봤는데 지지를 못하고 좀 밀린다 싶으면은 그때는 수익 청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 시스터즈는 이제 종목은 이제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성창투도 아직은 뭐 한 2,6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어제도 좀 올라가다 말았네요.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뭐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죠. 자, 합병일 11월 1일 유력하다라고 하고, SK에서도 일단 뭐,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자회사인제 매각 이슈도 있었는데, 생각보다 좀 많이 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일정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할 텐데, 28일, 29일, 경영진 참석하는 경영 전략회의 요게 좀 있으니까 일단 조금 더 올라오는지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리고 편의점 뭐 가격 인상한다 해서 뭐 이런 김밥이라든지 김 관련주 쪽 그리고 올리브도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보라티아는 그렇게 뭐 세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빼도록 할게요. 그래서 볼만한 건 CJ 시푸드, 우양, 사주 대림, 사주 시푸드인데 요거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 가격 발표가 이제 금요일날 나온다라고 했잖아요. 그거 좀 가격이 좀 밀리면 운임지수가 좀 떨어지면 반등하지 않을까. 그래서 아마 좀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한번 좀 그걸 한번 흐름을 좀 보고 진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HAB, 어제 12발행 결정을 했는데, 이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. 가격이 66,000원 정도 되거든요. 전환가액이. 그러면 이 전환가액 이하로는,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발행 가격이 있으면 그 자리 부근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경우가 좀 많고 330억이면은 뭐 시총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12 발행 자체 내용이 원부자재 구입이라든지 인건비, 그러니까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악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7월 2일날 이제 미팅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좀 지지해 준다면 한번 좀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HB 좀 봤었을 때 지금 65,000원인데 뭐 크게 이탈되지는 않았죠. 66,000원에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 10%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 요런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 66,000원 뭐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7월 2일이니까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지 않을까. 일정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66,000원 지지가 되는지 시간 내로는 조금 더 밀리긴 했는데 밑으로 빠지면은 관심 안 두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재공략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공략은 하루 정도는 관망하셔도 된다. 그리고 원전은 일정 있으니까 요건 체크만 해 두시고요. 뭐 차트적으로 관심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서 전선 쪽이 어제는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. 대원 전선이 미국 전력청 테스트 샘플 테스트 진행 중이다. 수혜 기대감 있다라고
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원전선 급등했고요. 강원전선, KBI 메탈, 대원전선, 전선주 흐름 좋았었고, 전력 쪽은 가다가 좀 말았어요. 아직 확실한 뭐 호재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선 쪽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관심 있게 볼 때. 자, 그리고 현대차 인도 IPO 이것도 계속 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차트적으로 무너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부품주들 이제 반도체가 약간 조정받으면 요런 애들이 좀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가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마이크론 실적 봐야 되니까 만약에 반도체 쪽이 안 좋았을 때는 자동차 쪽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식품주 쪽도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운임지수 좀 체크한 이후에 상승으로 좀 돌아설지 이제 눌림목 자리로 좀 보는 겁니다. 한 번 정도는 더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동해가스전도 역시나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것도 LS 마린 솔루션 정도는 차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이게 대장주가 아니라서 이 종목을 딱 공략을 해야 될지 일단은 좀 애매한데, 이렇게 좀 차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은 또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. 이제 좋게 보는 점은 이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뚫었을 때, 다만 이제 상승시킬 만한 재료적인 면이 아직은 딱히 없어서 일단 관망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에다가 좀 관심을 좀 많이 뭐 주력으로 좀 봐야 될 거는 따로 좀 표시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그거 좀 추가를 할게요. 자, 해운 운임지수 계속 상승 중에 있죠.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뭐 더 나올 수는 있고, 요게 이제 운임지수가 떨어지면은 요 해운주는 빠지고 식품주와 화장품주는 반등할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한번 좀 두고 볼 예정이고요. 조선주도 세진중공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차트적으로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대장주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계속 차트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좀 있을 겁니다.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좀 빠지면, 거래대금 없이 상승 뭐 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상승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이 뭐 200억대인데 한 100억대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번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고 있어요. 해운주 쪽에서는. 자, 그리고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 사건으로 열폭주, 요것도 종목들이 꽤 어렵더라고요. 움직임이 좀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외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종목들 움직임도 이게 시총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뭐 KCC를 제외하면 좀 크지는 않아서 그런지 종목들 흔드는 것도 심하고 한중, NCS, 나노팀, KCCC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체크만 좀 해주시고 일단 요거 관련된 내용들은 한 일주일,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일 흐름이 좀 좋았었죠. 벼랑 끝 전기차 리비안 폭스바겐 그룹에서 7조에 투자 받는다. 그래서 리비안 관련주로 에코캡, 대원화성, 유진테크놀로지, DIC, 알맥이 상승을 했고요. 일단 리비안이 아까 좀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봤는데 시간 내로는 거의 49%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가격을 좀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밀린 것 같더라고요. 리비안 주가를 한번 좀 볼까요? 지금 현재 가격을 좀 봤었을 때 27% 정도, 보시면 이제 음봉이잖아요. 5분봉 봤었을 때 갭상승으로 뜨고 나서 좀 계속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. 이러면은 기대감이 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, 아까 좀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. 요것도 일단 에코캡이 상한가 들어갔고 이게 시총이 700억짜리라서 글쎄요, 뭐 15억 정도 거래대금 터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주로 좀 보기는 어렵고, 오히려 지금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은 260억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, 일단 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면은 일단 리비안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대원화성, 유진 테크놀로지, 알맥, DIC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
글쎄요, 뭐 저는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유진 테크놀로지가 시간 내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총이 600억짜리예요. 그래서 좀 공략은 좀 패스할 것 같네요. 좀 차트를 좀 봤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. 그리고 테슬라 저리 비켜, 이거 자율주행 쪽, 알파벳이 웨이모, 로보택시의 가속 페달 밟는다라고 해서 라이콤이 시세가 좀 좋았죠. 그래서 시간 외로 상한가까지 들어갔고, 라닉스 그리고 SOS랩, 요건 이제 시간 외로 좀 올랐고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요게 이제 자율주행인데,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쪽 위쪽에, 리변 쪽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별로 없어서, 좀 공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요즘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잘 가는 게 없고, 저시총 종목들은 흔드는 게 심해가지고, 좀 고민이에요. 자, 라이콤은 일단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라이콤은 시간에까지 해서 6% 올라가가지고 5,120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대장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래 대금도 좀 많이 터졌고, 근데 좀 빠질 때가 좀 너무 급하게 좀 빠져서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, 일단 뭐 봐야겠죠. 그리고 라닉스 그리고 SOS랩,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오히려 이런 쪽 시간 외로 올라간 게 지금 5% 정도 올랐거든요. 14,760원. 그래서 어제 고점 구간, 15,000원 못 넘었는데, 15,000원 뚫어주면은 단기적으로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시가 자리 지지되는지 좀 보면은, 요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하기에는 좀 괜찮긴 한데,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안 건드린 게 낫습니다. 요거는 장중 대응 가능하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, 차트적으로 역별이라서 요거는 그냥 관련주다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신다면 라이콤과 SOS텍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외에 뭐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열립니다. 뭐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한국콜마가 협업으로 나서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연설 같은 거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, 관련주들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주가 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이쪽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. 그리고 최근에 선크림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데, 미국에서 FDA 승인을 좀 받은 제품을 좀 써야 된다,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화장품들이 대부분 그 승인을 좀 못 받은 게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가지 못하는 이슈가 좀 될까?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, 이것도 확정이 된 건 또 아니라서, 일단 수출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아마존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, 매출적인 부분은 일단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콜마, 코스메카 코리아, 인고루드랩, 선진뷰티 사이언스, 실리콘투, 뭐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콜마 흐름,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거, 조정받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, 이래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뭐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, 그렇다고 조정받은 다음에 그냥 확 밀리지도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.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, 그리고 인구로드랩, 이렇게 보실 수 있고, 그 외에 선진뷰티 사이언스라든지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도 잘 안 밀립니다. 실리콘2는 거의 뭐 이거는 작전주처럼 움직이는데, 글쎄요, 좀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한 번 정도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, 뭐 한국콜마도 흐름상으로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저는 금요일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임지수는 확인하고 화장품주를 좀 보지 않을까.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단독 기사인데 삼성 D램 낸드 가격을 15% 이상 올린다라고 합니다. 기업용 서버용 D램과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가격을 3분기에 15에서 20% 정도 올린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인공지능, AI발, 뭐 수요 급증,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 알려진 내용이고, 요런 내용 때문에 좀 반도체 업종 중에서 뭐 이제 대형주 쪽이 아닌 종목들 좀 흐름 좋은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테스, 워트, DI, TSE 이런 종목들 좀 전일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과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들
좀 봤습니다. 그래서 테스 18% 정도 상승이 좀 나고 거래 대금도 900억 정도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뭐 바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기다렸다가 요즘에는 글쎄요, 이렇게 저항대 뚫었다고 해서 바로 추가적으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 정도 좀 관망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워트도 흐름이 좋죠. 이런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일단 음봉이긴 한데 거래대금이 아직은 좀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고점 뚫어주고 갈 때는 거래대금이 좀 줄었을 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직전에 일단 저항선 자리가 한 요 정도 한 14,500원 정도에 있는데 요 자리도 지지선 자리로 볼 수 있어요. 요 구간 저항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지금 많이 터졌을 때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눌림목으로 보실 때는 항상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DI 그리고 TSE는 전일 한 9% 정도 올랐는데 차트적으로는 면을 봤었을 때 21선이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 좋긴 합니다. 그래서 뭐 DI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. 시간 내로도 한 2% 정도 더 올랐습니다.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그리고 시간 외의 움직임, 뭐 반도체 업종 또 엔비디아도 시간 내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알 수 있으니까요. 충분히 그거 좀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석유공사, 동해가스전 항만시설 확보 나선다 해서 대한고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고를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 등등 더 긴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건 뭐 너무 좀 TMI고 좀 짧게 그냥 내용만 체크해 보면은 일단 여기 관련된 기업들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과 동방이에요. 그래서 시간 외로도 좀 살짝 올랐는데 이쪽은 한 번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은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시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종목을 자, 코오롱 글로벌 상승 이후에 좀 쉬운 종목들은 아닙니다. 차트로 봤었을 때 이 위아래 흔드는 게 좀 있어요. 대장주가 코오롱 글로벌인데 일단 시간 외로도 한 4% 정도 올랐고요. 동방은 이제 이등주 개념이죠. 시간 외로 한 3% 정도 좀 안 되게 올랐는데 뭐 공략을 한다면 대장주로 봐야겠죠. 그래서 시간 외로 올라간 게 14,200원 정도 좀 안 되는데 요런 시가 자리가 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좀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 시장 진짜 할 거 없거든요.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징징대는 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시장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자신 없는 분들은 관망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트레이딩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눌림 자리는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노리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거래 대금이 줄고 이제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좀 보고 그때 이제 반등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. 이게 가장 정석적인 부분입니다.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. 이게 챙겨야 될 때 못 챙기면 또 확 밀려버리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종목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은 LG 클로이. 일단 요거는 이제 그 로봇 관련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죠. 27일날 구글 클라우드 서밋 2024 여기서 이제 LG 클로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율주행 기능을 좀 탑재를 했대요.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아까 이제 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 쪽, LG 관련주 쪽, 로보티즈, 엔젤 로보틱스, 로보스타, LG전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뭐 대략적으로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 같은 데 보면 클로이 제품을 좀 보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
다른 점, 중국산하고 다른 점은 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,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, 로봇주들이 이제 거의 다 저점 구간, 바닥권에 있어요.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 보고 매매하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로보티즈, 엔젤 로보틱스, 로보스타, LG전자까지. LG전자는, 저는 이제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,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. 저는 일단 요 10만원대 지지 나오면은 이렇게 또 반등 한번 주겠다 했는데 거의 종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. 요런 자리에서 한번 뚫어줄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장주격인 뭐 LG전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 로봇주들, 뭐 어제도 로봇주들이 몇몇 종목 올라오긴 했거든요. 그래서 같이 올라올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주도 테마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대선, 미국 대선 쪽으로 해서 혹시나 좀 관련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,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고,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시즌 해가지고, 새롭게 주도 테마가 나오면 그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